안녕하세요. 한국회스토의 프로덕트 마켓 매니저 이근영입니다. 저희 한국회스토는 공합 자동화와 전기 자동화 시스템에 독립된 제품들을 사용함에 있어 심리스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세션에선 회스토의 공합 시스템과 IO 시스템을 통합하는 심리스 커넥티비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구성은 가장 먼저 회스토 코리아와 저희의 비즈니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회스토의 심리스 커넥션을 가능하게 하는 리모트 IO와 AP 시스템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시리즈 제품들의 소개와 이 AP 시스템과 리모트 IO 제품을 통해 회스토가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도화된 자동화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IO 연결 방식인 IO링크의 소개와 적용 사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스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회스토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올해 100년을 기념하는 공장 자동화 회사로 공합 자동화부터 유체 자동화 그리고 전기 자동화까지 약 3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이며 2023년 기준 약 5조 원의 글로벌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약 60개국의 법인과 약 70개 이상의 생산 공장과 엔지니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에서도 직접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스토 한국 지점은 전국 70개 이상의 대리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라의 생산 물류센터와 엔지니어링 센터를 통해 빠른 물류와 신속한 엔지니어링 대응으로 고객과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회스토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구분됩니다. 공합 밸브와 공합 실린더와 같은 공합 부품을 통해 자동화를 구축하는 뉴매틱 오토메이션, 모터와 컨트롤러 혹은 리모트 IO와 전동축과 같은 전기적 부품을 통해 자동화를 구축하는 일렉트릭 오토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 제어를 통해 자동화를 구축하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선 이 공합 자동화와 전기 자동화를 통합할 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IO 연결성과 AP 시스템의 심리스 커넥티비티의 관점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릭 오토메이션 혹은 EA라고 칭하는 전기 자동화 사업부의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스토의 EA는 호스트 PLC의 컨트롤 레벨부터 센서와 액추에이터까지 컨트롤 레벨부터 필드 레벨까지의 자동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스트 PLC가 회스토가 타겟하는 공장 자동화 컨트롤 레벨에서 가장 성윗단의 컨트롤러가 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 PLC는 프로피넷이나 이더캣 같은 필드버스의 마스터 역할을 한다면 회스토의 서브 PLC를 통해서 모션과 IO 제어를 하거나 혹은 직접 호스트 PLC를 대체해서 이더캣 시스템의 모션과 IO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PLC로부터 모션 제어가 필요하다면 회스토의 서버 드라이브나 모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회스토의 모터를 연결하게 되고 이 모션 시스템은 회스토가 제공하는 다양한 전동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축과 실린더 그리고 자동화 장비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들을 리모트 IO를 통해 입출력 IO나 액추에이터와 가까운 곳에서 IO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CPX APA와 같은 공합 일체형 IO 터미널을 통해서 IO뿐만 아니라 공합 밸브를 제어할 수 있고 혹은 일반적인 IO 접점이 아니라 IO 링크를 통해서 단순한 입출력 값이 아닌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이나 파라미터 값들과 같은 선 처리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단의 필드 레벨에서의 데이터, 디바이스의 동작 상태, 센서 데이터 혹은 IO 링크 데이터와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PLC 연산을 거쳐서 작업자가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HMI를 통해 시각화한다거나 페스토 AX와 같은 AI를 통해서 설비의 이상 동작을 미리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예비 보전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정 전체 생산량과 상태와 같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연동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단순히 모터와 실린더로 자동화 생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 전반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한 포인트에서 관리함으로써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거나 AI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로 다시 가공한다거나 하는 고도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회스토의 EA 자동화를 통해서 컨트롤 레벨부터 필드 레벨까지 대부분의 장비들이 하나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스토의 심리스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스토의 전기 자동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리모트 I/O는 적용 환경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캐비넷 혹은 어떤 함체 내부에 장착하는 IP20 등급의 리모트 I/O 제품과 현장이나 장비 혹은 기구부 자체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등급이 높은 IP6567 등급의 제품입니다. IP20 제품인 CPX-2는 터미널 와이어링 배선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컨트롤 블럭을 추가함으로써 PLC 이더캣 마스터 컨트롤러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블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더캣,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이더넷 IP, 모드버스 TCP에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IP20 등급의 낯선 배선 방식의 리모트 I/O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구부나 외부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크게 분산형 시스템이나 혹은 모듈러 시스템이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분산형 시스템인 CPX-API 그리고 모듈형 시스템인 CPX-APA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형 제품 CPX-APA의 특징은 회스토의 다양한 공합 제품과 결합해서 하나의 터미널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품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AP통신이라는 회스토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출력 접점들을 연결을 하고, 그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LC와 같은 형태로 컨트롤러와 I/O 카드를 캐비넷에 장착해서 개별 배선을 하는 중앙 집중형 솔루션인 경우에 CPX-2와 같은 IP20 등급의 리모트 I/O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자동 RN이 길거나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근접한 곳에서 I/O 터미널을 연결하는 방식인 분산형 시스템인 경우에 CPX-API 분산형 I/O 시스템을 통해 배선량을 크게 줄이고 캐비넷 사이즈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의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의 경우 한 포인트에 많은 양의 I/O가 연결되거나 I/O 터미널과 공합 터미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CPX-APA 모듈러 I/O를 통해서 캐비넷 없이 직접 기구부의 공합과 I/O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배선과 장비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를 유연하게 혼합해서 운용하는 경우에도 회스토의 AP 시스템은 이 각각의 다른 형태의 제품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편리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스토의 I/O 제품은 IP20 등급의 컨트롤러이자 리모트 I/O인 CPX-2, 그리고 분산형 시스템과 모듈형 시스템인 CPX-API, CPX-APA 제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를 하기에 앞서 회스토의 제품이 심리스 커넥티비티를 가능하게 하는 AP라는 것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AP는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약자로 회스토만의 자체 통신입니다. 이 AP 통신은 필드버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기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스토의 내부 통신 방식입니다. AP 통신의 몇 가지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AP 통신은 필드버스 프로토콜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필드버스 프로토콜에 통합되어서 운용되는 회스토의 내부 통신 시스템으로 회스토의 I/O 제품뿐만 아니라 공합 밸브 터미널과 I/O 링크까지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AP 시스템은 CPX-API와 같은 분산형 리모트 I/O 시스템이나 CPX-APA와 같은 모듈형 I/O 시스템에서 운용할 수 있고, 통신 속도도 지연을 최소화하고 높은 통신 사양을 부여하고 있어 대용량 프로세스 데이터로 기존의 필드버스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스템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IP20 시스템뿐만 아니라 IP6567 등급 시스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선 공수를 절감하면서 유연하게 시스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필드버스 노드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스템 전체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은 통신 노드와 I/O 입출력 부분을 분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드버스 프로토콜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P 시스템이 실제 제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보면 PLC 컨트롤 레벨에서 운용되는 필드버스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종류는 대부분 PLC 종류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크게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이더캣, 이더넷 IP 혹은 모드버스 TCP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단의 필드버스 레벨에선 모터나 PLC와 같은 디바이스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P 시스템은 필드버스 프로토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때 CPX API 혹은 CPX APA 시리즈의 통신 모듈을 기점으로 AP 시스템과 필드버스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이 AP 시스템에선 하나의 통신 모듈을 기점으로 최대 80개의 AP 노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AP 노드의 종류는 디지털 입출력과 아날로그 입출력, 그리고 IO-링크 마스터와 IO-링크 센서, 그리고 공합 터미널과 회스토의 IO-링크 모션 시스템이 각각 개별적인 AP 노드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단의 필드버스 프로토콜은 PLC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한다면, 하위단의 일부 IO 그리고 공합 터미널과 같은 부분을 AP 통신으로 별도로 통합을 해서 일정 사이클 타임마다 AP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상위 필드버스 프로토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P 통신 자체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P 통신은 약 200Mbps 의 데이터 통신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각 하나의 AP 통신 노드가 입출력 데이터를 각각 최대 2kB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은 AP 통신의 구성과 모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0.250ms의 사이클 타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이더캣이나 프로피넷 통신에서 구현하는 실시간성이 보장된 동기화 출력의 기능과도 정상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P 통신 모듈 하나당 최대 80개의 통신 노드를 연결할 수 있고, 각 모듈마다 최대 50m 거리까지 연결을 하면서 이때 데이지 체인 혹은 라인 토폴로지로 연결 방식을 연결하거나, 혹은 추후 출시될 AP 허브를 통해서 3브랜치 트리 방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통신 환경에서 연결 방법을 보여드리면, 백커프 PLC로 시작된 이더캣 통신 환경이라면 일부 I/O 파트를 각각 별개의 AP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AP 시스템의 기준은 CPX APA 시스템 혹은 CPX API 시스템의 통신 모듈을 기점으로 개별적인 AP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적인 AP 시스템에선 I/O 모듈과 공합 터미널을 포함하여 최대 80개의 AP 노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피넷 환경이라면 이더캣 환경과 마찬가지로 I/O 파트와 I/O 링크 혹은 밸브 터미널까지 각각 개별된 AP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때 각 AP 시스템의 기준은 CPX APA 혹은 CPX API 시스템의 통신 모듈을 기점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개별적인 이 AP 시스템에선 최대 80개의 AP 노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P 시스템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AP 시스템의 첫 번째 제품인 분산형 리모트 I/O 시스템 CPX API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X API 분산형 리모트 I/O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 모듈과 입출력 모듈이 분리된 형태의 제품으로 제어 캐비넷 외부 혹은 기구부에 바로 장착하여 제어 캐비넷의 공간과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스토의 리모트 I/O 시스템은 PLC와 AP 시스템을 통합하는 AP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이 통신 모듈은 현재로서 이더캣,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이더넷 IP, 모드버스 TCP 타입의 5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각 5가지 모듈이 개별적인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추후 CC-링크 I 필드 베이직 모듈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통신 모듈에서 간편한 설정을 통해 CC-링크 I 필드 베이직을 포함한 6가지 필드버스 프로토콜이 연결 가능한 멀티 프로토콜 제품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AP 통신의 마스터 그리고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AP 통신 모듈이 있다면, AP 통신의 노드로 동작을 하는 모듈들은 I/O 모듈, IO-링크 마스터, 그리고 API 공합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습니다. I/O 모듈은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과 IO-링크 마스터 모듈을 통해 시중에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IO-링크 센서들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통신 노드를 공합과 연결한다면 공합 터미널을 사용할 때 AP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AP 노드들은 라인 토폴로지로 연결할 수 있으며, 통신뿐만 아니라 전원까지 양옆 모듈에 전달하면서 편리하게 배선함과 동시에 전원 서플라이 모듈의 개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CPX API 모듈의 포트 구성을 소개드리면, 통신 모듈은 PLC나 필드버스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의 필드버스 노드 혹은 슬레이브로서 동작을 하고,
AP통신 입장에선 AP통신의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통신 모듈은 두 개의 필드버스 포트가 있어서 통신을 입력받고 옆에 다른 필드버스 노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필드버스 인 그리고 필드버스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AP통신 모듈은 두 개의 AP 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AP 아웃 1 그리고 오른쪽에 AP 아웃 2번 포트가 있고 전원도 입력받고 다른 모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IO 모듈이나 밸브 터미널의 API 모듈은 AP 네트워크의 슬레이브 혹은 노드로 통신 모듈이나 다른 AP 노드에서 시작된 AP 아웃 포트를 통해 IO 모듈의 AP 인 포트로 AP 통신을 연결하고 그리고 다른 AP 노드와 라인 토폴로지로 연결하기 위한 AP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원을 입력받고 전달하기 위한 파워 인,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를 보게 되면 PLC에서부터 시작된 필드버스가 CPX API 통신 모듈을 거친 이후부터 하위단의 IO 모듈이나 밸브 터미널 그리고 IO 링크 마스터 모듈은 AP로 연결하게 되고 이때 모듈 간 최대 50m 거리로 연결할 수 있고 최대 8개까지 하나의 통신 모듈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 통신 모듈이 두 개의 AP 라인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의 AP 라인을 생성하고 통신뿐만 아니라 전원까지 손쉽게 배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통신은 두 개의 라인 토폴로지로 연결할 수 있고 각각의 AP 통신 모듈은 PLC 입장에선 개별적인 필드버스 슬레이브 혹은 노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드버스 프로토콜이 가진 다양한 토폴로지와도 정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라인 토폴로지나 링 토폴로지 혹은 스타 토폴로지로도 AP통신 노드의 레벨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트 IO 시리즈이자 모듈형 리모트 IO 시스템 CPX APA는 PLC와 떨어진 거리에서 IO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PX API와 마찬가지로 분산형 시스템이지만 공합이나 여러 IO 모듈들을 하나의 터미널에서 모듈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모듈형 리모트 IO라고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X APA의 경우 모듈의 구성은 CPX API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LC와 통신을 하고 AP의 통신 마스터 역할을 하는 통신 모듈과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그리고 IO 링크 마스터 모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양옆 모듈에 전원과 통신을 전달하는 하단의 연결 소자 혹은 인터링킹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CPX APA는 IP6567 등급 IO 연결 방식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M8 혹은 M12 커넥터 방식도 있고 일반 푸시풀 단자대 형태의 디지털 입출력 모듈도 가지고 있어 M8 혹은 M12 타입의 연결 방식보다 기존의 낯선 배선 타입을 선호하는 경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PX AP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아무래도 밸브 터미널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두 개의 IO 터미널과 공합 터미널을 구성하다 보면 통신과 전원 배선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CPX APA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밸브 터미널과 입출력 모듈에 개별적으로 배선했던 통신과 전원을 하나의 터미널에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은 CPX API와 동일합니다. AP 통신 모듈은 PLC와 하위 AP 통신 노드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사이클 타임마다 AP 노드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상위 PLC에 보내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CPX APA 터미널은 최대 15개의 통신 노드를 연결할 수 있고 CPX APA 통신 모듈부터 확장된 한 개의 AP 라인 통신을 통해 또 다른 CPX API 노드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의 노드로서 최근 출시된 CPX APL 제품은 NPN 타입의 IP20 등급 개별 배선 방식의 IO 모듈로 디지털 입력 16점 혹은 입력 16점 출력 8점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방식의 NPN 방식 연결과 낯선 배선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 AP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도 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스토의 리모트 IO와 AP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P 시스템의 첫 번째 장점은 배선을 효율적으로 함과 동시에 장비의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CPX APA의 낯선 배선 디지털 입출력 모듈이나 CPX APL 같은 IP20 등급의 리모트 IO 제품도 있지만 AP 시스템 리모트 IO는 기본적으로
IP6567 등급 제품입니다. IP6567 등급 제품은 높은 방수 방진 등급을 가지고 있어 M8, M12 커넥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 박스 외부나 기구부에 직접 장착하는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전장 박스 외부나 기구부에 바로 장착하기 때문에 전장 박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장비나 설비의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20 등급 배선은 터미널 단자들을 지나 개별적인 1대1 배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I/O 접점들의 개별적인 레이블링을 해줘야 하고, 전장 박스로부터 나오는 케이블 베이도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IP6567 등급의 리모트 I/O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외부 리모트 I/O와 메인 PLC 사이에 하나의 통신선으로 연결하게 되고,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근접한 외부 별도의 리모트 I/O 터미널을 연결함으로써 5배선의 실수를 줄이고 케이블 연결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센서의 단락이나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모듈별로 확인되는 에러 코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배선 멀티핀 타입의 공합 벨트를 예를 들어보면, 멀티핀 타입의 공합 터미널을 사용을 할 때 PLC의 디지털 출력 카드에서 직접 출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밸브 터미널이 늘어날수록 PLC에 카드를 추가 장착해야 되고, 메인 PLC의 케이블 배선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장 박스와 케이블 베이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AP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추가 모듈 구성 시 PLC 쪽에 별도의 출력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AP 시스템에 연결된 모듈 옆에 바로 하나의 케이블과 전원선만 연결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고, 공간도 추가된 밸브 터미널만큼의 공간만 추가함으로써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P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IP20 등급의 개별 배선을 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개의 전장 박스와 I/O 터미널 단자대의 수를 줄이고, AP 시스템의 라인 토폴로지로 모듈들을 줄줄이 연결함으로써 배선 구조를 단순화 그리고 최소화하면서 설비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배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편리하게 설치하고 배선 공수와 배선의 시간을 줄이면서 전체 시스템의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P 시스템의 두 번째 장점은 통신 노드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AP 시스템의 CPX API와 CPX APA 시리즈는 통신 노드와 I/O 모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존엔 통신 모듈과 I/O 모듈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면 AP 시스템은 별도의 통신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노드가 모든 I/O 모듈과 밸브 터미널에 장착된 형태보다 통신 노드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시스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합 밸브 터미널을 예를 들어보면, 밸브 터미널에 필드버스 통신 노드를 장착해서 각각 PLC에 필드버스 노드로 연결하는 방식에선 각 밸브 터미널의 통신 노드를 구매해서 장착하게 되고, 각 필드버스 통신 노드는 라인 토폴로지로 편하게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전원 배선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신 노드 구매 비용으로 시스템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 모듈과 밸브가 분리된 형태의 AP 시스템을 활용하면 필드버스 통신 노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차례 비용을 비교해본 바로는 4개의 이더캣 타입의 통신 타입 밸브 터미널 연결 비용을 100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I/O 링크 타입으로 변경 시 약 4분의 3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를 AP 통신 타입으로 변경 시 약 절반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AP 통신 타입을 사용한다면 시스템 규모에 따라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P 시스템에선 전원과 통신 모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의 편리함과 비용 측면의 장점을 모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비교 자료에서는 20개의 공합 터미널을 CPX API의 I/O 링크 모듈과 연결했을 때 대비 AP 타입으로 연결했을 때 전체 시스템 구성에서 약 38%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배선도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 모듈과 I/O 모듈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필드버스 프로토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마다 혹은 엔드 유저나 프로젝트마다 PLC나 필드버스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신이 변경됨에 따라 I/O 모듈이나 통신 노드도 통신 타입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 변경 시 제품을 새로 선정하고 스펙을 변경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신 모듈과 I/O 파트가 분리된 AP 시스템에선 단순 통신 모듈만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설비를 유지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멀티 프로토콜 제품이 출시된다면 통신 모듈도 그대로 유지하되 설정을 통해 필드버스 프로토콜 타입만 변경함으로써 필드버스 프로토콜과 PLC의 변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장점은 CPX APA 모듈형 리모트 I/O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합 밸브 터미널과 I/O 터미널을 별도로 사용을 한다면 전장 박스 내부에 2개의 터미널을 사용을 해야 되고 각각의 터미널도 별도의 통신과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의 터미널로 통합된 CPX APA 모듈러 I/O 터미널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통신선과 전원선을 연결하여 전장 박스 내부 공간과 I/O 배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합 밸브 터미널을 연결할 때 다양한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멀티핀 타입으로 연결을 하거나 필드버스 통신 타입 혹은 I/O 링크 타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스토의 연결 방법은 추가로 CPX APA 터미널과 하나의 모듈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CPX API와 연결함으로써 AP 시스템의 노드로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터미널의 연결도를 보면 멀티핀 타입으로 직접 디지털 출력 모듈을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필드버스 모듈을 장착해서 직접 PLC와 통신으로 연결을 하거나 CPX API 혹은 CPX APA를 통해서 AP 시스템의 하나의 노드로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CPX API 혹은 CPX APA에 I/O 링크 마스터와 연결해서 I/O 링크의 슬레이브로서 연결해서 밸브 터미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공합 터미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멀티핀 타입의 연결은 밸브의 동작 상태나 이상 상태 시 진단 정보를 PLC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관리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조금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신 타입의 밸브 터미널을 고민하게 되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올라간다는 점에서 시스템 변경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AP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통신 타입 밸브 터미널의 장점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O 링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O 링크는 I/O 통신으로 연결하는 국제 표준 기술로 I/O 링크 마스터와 I/O 링크 슬레이브로 구성되는 1:1 포인트 투 포인트 I/O 네트워크입니다. 회스토도 I/O 링크 마스터 모듈과 다양한 I/O 링크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스토의 I/O 링크 마스터는 다른 제조사의 I/O 링크 센서와 연결할 수 있고 일반적인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 입출력 센서를 대체하게 되고 일반적인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달리 진단 정보나 파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더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O 링크를 일반 I/O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 I/O 시스템은 센서와 I/O 모듈과는 단순한 I/O 접점 신호를 통해 통신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양방향 통신의 개념은 PLC와 I/O 모듈까지만 이루어지는 반면 I/O 링크에선 양방향 통신이 시스템 말단 센서와 액추에이터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I/O 접점 신호뿐만 아니라 알람 정보나 파라미터 정보까지 함께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I/O 링크에서 주고받는지 말씀드리면 I/O 링크에선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프로세스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I/O 링크 슬레이브가 I/O 링크 마스터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로 입출력 각각 32바이트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 링크 타입의 유량 제어 센서의 실시간 유량값이 이에 해당하고 주기성 디바이스가 마스터에 보내는 주기성 디바이스 푸시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데이터로 비주기성 마스터 풀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I/O 링크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정보나 설정된 파라미터 값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I/O 링크 마스터가 필요로 할 때 I/O 링크 슬레이브로부터 읽어내는 데이터로 유량 제어 센서의 고압 혹은 저압 리밋 파라미터 값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데이터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I/O 링크 디바이스가 마스터에 보내는 데이터로 비주기성 디바이스 푸시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량 제어 센서의 디바이스 데이터로 고압 리밋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 10바라고 설정해 둔 상황에서 11발 압력이 측정되면 리밋을 넘은 알람 데이터로 I/O 링크 마스터와 PLC의 워닝을 알리는 데이터가 이런 이벤트 알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 링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센서를 사용을 하면 특정 타입의 I/O 모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오링크는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인풋이나 아웃풋이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설정을 통해 원하는 동작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어떤 센서나 액추에이터든 단순한 아이오링크 마스터만 있으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링크는 일반 I/O 접점 신호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빠른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이 가능해서 고성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말단까지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PLC의 컨트롤 레벨부터 필드 디바이스 레벨까지 직접 관리하므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링크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손쉬운 방식으로 다른 제조사의 아이오링크 센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배선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웨스토도 다양한 아이오링크 센서를 보유하고 더 많은 연구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린더의 전후진 센서나 실린더의 위치 값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포지션 센서부터 유량 제어 밸브나 유량 측정 센서도 웨스토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아이오링크로 동작할 수 있는 전동 그리퍼나 드라이브 일체형 전동축부터 이런 아이오링크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오링크 마스터나 아이오링크 허브 제품도 웨스토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토의 아이오링크 마스터와 디바이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아이오링크 세팅 툴을 무료로 페스토 오토메이션 수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운전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렌즈 몰딩 장비에 사용된 사례로 한 장비에 CPX API와 아이오링크 마스터를 포함한 IO 모듈들이 사용되었고, 이더넷 IP PLC와 연결된 사례로 배선을 단순화해서 장비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한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통신 노드의 수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의 이점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결도를 보시면 CPX API에서부터 연결하는 두 개의 AP 라인 브랜치를 통해서 장비 상단에 공간이 좁은 통로를 통해 연결된 I/O 접점들을 하나의 AP 라인 입출력 모듈을 통해 상부에 연결을 했고, 장비 하단에 공합 밸브 터미널과 입출력 모듈 그리고 아이오링크 마스터 모듈을 AP 통신 모듈의 다른 하나의 AP 통신 라인을 통해 연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듈 간의 전원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선을 더 손쉽게 연결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그리고 하단 두 개의 AP 통신선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전원을 연결함으로써 배선을 단순화하고 공간을 절약함으로써 장비를 소형화할 수 있었고, 구조를 단순하게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웨스토 리모트 I/O 시스템과 AP 시스템의 소개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한국 웨스토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